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새해 첫날 다짐했던 운동, 독서, 영어 공부, 3일도 못 가서 포기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왜 우리 뇌가 좋은 습관을 거부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민수는 작년 1월 1일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조깅하겠다고 다짐했어요. SNS에도 올렸죠. 2024년 새로운 나. 첫날은 완벽했어요. 알람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운동복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 뿌듯한 마음. 아, 나 할 수 있구나. 이틀째도 괜찮았어요. 조금 피곤했지만 어제의 뿌듯함이 기억나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알람이 울렸을 때 민수의 뇌는 이렇게 속삭였대요.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 어제 열심히 했잖아. 몸도 좀 쉬어야지. 그렇게 이불을 다시 덮었고, 4일째는 알람을 끄고, 5일째는 아예 알람 설정을 해제했대요. 일주일 후 민수는 다시 예전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이게 민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더 놀라워요. 영국 런던 대학교의 필리파 렐리 박사팀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실제로 1년 내내 지키는 사람은 단 8%밖에 안 된다고 해요. 92%는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기 어려워할까요? 의지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게으른 걸까요? 답은 놀랍게도 우리 뇌의 설계 방식 때문이에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작동해요. 하나는 변연계, 또 하나는 전두엽 피질이에요. 변연계는 감정과 본능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 친구는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해요.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것, 편안한 것, 달콤한 것을 선호하죠. 반면 전두엽 피질은 계획과 의지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곳이죠. 문제는 이 둘 사이의 힘 차이예요. 변연계는 뇌의 원시적인 부분으로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게 작동해요. 반면 전두엽 피질은 진화적으로 나중에 발달한 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약하고 쉽게 지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여러분의 뇌에서는 전쟁이 벌어져요. 전두엽 피질이 말해요. 일어나야 해. 오늘도 운동해서 3개월 후 건강한 몸 만들자. 그런데 변연계가 더 큰 목소리로 외쳐요. 지금 따뜻한 이불이 얼마나 좋은데. 5분만 더 자자. 당장 기분 좋은 게 최고야.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변연계가 이겨요. 왜냐하면 즉각적인 보상이 미래의 보상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재 편향이라고 불러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그녀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의지력은 근육과 같다. 사용할수록 피로해진다. 하루 종일 일하고, 결정하고, 참고, 노력하다 보면 전두엽 피질이 지쳐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오늘은 샐러드 먹어야지라고 다짐했다가도 결국 치킨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의지력이라는 배터리가 소진된 거죠.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MIT 연구진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뇌는 새로운 행동을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예측 불가능하고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이죠. 반면 기존의 습관은 자동화되어 있어서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요. 뇌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깅하기라는 새로운 습관보다 이불 속에서 더 자기라는 기존 패턴을 선택하는 거예요. 뇌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에너지를 아끼는 거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를 관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 친구가 습관 형성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그 보상은 몇 달 후에나 느껴지죠. 반면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 즉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뇌는 이렇게 학습해요.
아, 유튜브 보면 바로 기분 좋아지네? 이거 좋은데. 그리고 다음에 지루하거나 힘들 때 자동으로 유튜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보다 쉽게 형성되는 이유예요. 그럼 우리는 뇌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으니 이제 그걸 역이용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전략은 작게 시작하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BJ 포그 박사가 제안한 타이니 헤비츠 이론이 있어요. 습관을 너무 작게 만들어서 실패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30분 운동하기 대신 매일 팔굽혀펴기 1개 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1개?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만큼 작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1개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1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2개, 3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이 가장 어렵거든요. 일단 시작하면 모멘텀이 생겨요. 그리고 매일 1개씩만 하더라도 뇌는 나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전략은 즉각적인 보상 만들기예요. 내가 미래의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직접 즉각적인 보상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을 끝내고 나서 좋아하는 커피를 마신다거나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운동 직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도록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운동 지속률이 3배 높았다고 해요. 뇌는 운동 좋아하는 음악으로 연결하면서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한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환경 설계하기예요.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예 환경을 바꾸는 거죠. 듀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약 40%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운동하고 싶다면 전날 밤에 운동복과 운동화를 침대 옆에 놓아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운동복이 바로 보이면 준비도 되어 있는데 그냥 할까? 라는 생각이 들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반대로 나쁜 습관을 줄이고 싶다면 그 환경을 어렵게 만들면 돼요. 과자를 덜 먹고 싶다면 과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선반에 넣어두는 거죠. 유튜브를 덜 보고 싶다면 앱을 폰의 3번째 화면 깊숙이 넣어두는 거예요. 단 몇 초의 마찰만 추가해도 행동 빈도가 크게 줄어들어요. 네 번째 전략은 습관 스태킹이에요. 이미 확립된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내린 후에 물 한 잔 마시기, 양치질한 후에 스쿼트 10개 하기 이런 식으로요. 이미 매일 하는 행동이 있으면 그게 자동으로 새로운 습관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뇌는 A를 하면 자동으로 B를 한다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B를 하게 돼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은 자기 연민이에요.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보다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이 다시 시도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하루 운동을 안 했다고 나는 역시 안 돼, 의지가 약해라고 자책하면 뇌는 그 행동 자체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면 다음에 시도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대신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심리적 부담이 줄고 다시 시도하기 쉬워져요.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매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80% 정도만 해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잠깐, 습관이 실제로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분들이 21일이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사실 오해예요. 런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습관이 자동화되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사람에 따라 습관의 난이도에 따라 18일에서 254일까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3주 했는데 아직 자동화가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고 에너지를 아끼려 하고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뇌의 작동 원리를요.
그럼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첫째, 너무 작게 시작해서 뇌가 위협으로 느끼지 않게 하기. 둘째, 즉각적인 보상을 만들어서 도파민 시스템 활용하기. 셋째, 환경을 설계해서 좋은 습관은 쉽게, 나쁜 습관은 어렵게 만들기. 넷째, 이미 있는 습관에 새 습관을 붙이는 습관 스태킹하기. 다섯째, 실패해도 자기 연민을 갖고 다시 시작하기.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만들고 싶은 습관을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그걸 너무 작게 만드세요. 매일 책 읽기가 아니라 매일 책 1페이지 읽기, 매일 운동하기가 아니라 매일 스쿼트 3개 하기 이렇게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작은 행동 하나만 해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작만 하면 돼요. 한 달 후 여러분의 뇌는 조금씩 변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습관의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나쁜 습관을 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로요. 그럼 여러분, 작지만 확실한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화이팅!